제발 우리 좀 살려줘. 내가 다 잘못했어요. 10년 전 시어머니는 저를 빗속에 내쫓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앞에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고물이나 실어가. 이것들 처리하고 꺼져. 고물 싣고 쫓겨난 그날, 과연 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왜 제 앞에 무릎 꿇고 있는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할게요. 쓰레기 고물이나 실어가 이것들 처리하고 꺼져. 시어머니 박영자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차갑습니다. 저는 빗물에 젖은 이혼 서류를 꽉 쥔 채 마당 한 구석에 세워진 녹슨 리어카를 바라봅니다. 10년입니다. 10년을 이 집에서 살았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준비한 아침상, 명절마다 혼자 차린 제사상, 밤늦게까지 닦아낸 마룻바닥. 그 모든 것의 대가가 고작 저 낡은 리어카 한 대입니다. 빗물이 제 얼굴을 타고 흐릅니다. 눈물인지 빗물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아니, 구분하고 싶지 않습니다. 울고 있다는 걸 들키고 싶지 않으니까요. 저는 천천히 리어카 쪽으로 걸어갑니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무겁습니다. 10년의 무게가 발목을 잡습니다. 빨리 안 치워? 오늘 안으로 나가야 한다고 했잖아. 우리 민우 재혼 상대 만나러 가야 하니까 서둘러. 시누이 박은혜가 팔짱을 끼고 처마 밑에 서 있습니다. 빗물이 튀지 않는 안전한 곳에서 저를 내려다보는 그 눈빛에는 조롱과 경멸이 가득합니다. 재혼 상대라는 말에 가슴이 찢어집니다. 아직 이혼 서류에 도장 찍은 지 하루도 안 됐는데 전 남편 박민우는 고개조차 들지 않습니다. 10년을 함께 산 남편의 마지막 모습이 저렇게 비겁합니다. 리어카 옆에 쌓인 상자들을 봅니다. 나무로 만든 낡은 상자들, 깨진 도자기 파편들이 보입니다. 어머님, 이것들은 뭐예요? 목소리가 떨립니다. 애써 침착한 척하지만 속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시아버지가 모으셨던 골동품들이야. 골동품이래 봤자 고물상에서도 안 받아갈 쓰레기지. 네가 처리해. 버리는 것도 돈 드니까.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칩니다. 그 소리가 빗소리보다 더 차갑게 들립니다. 수진 언니, 그거 끌고 어디 가려고? 폐지 주우려고? 은혜가 낄낄거리며 웃습니다. 옆에 있던 시어머니도 함께 웃습니다. 저를 보며 웃는 그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이 사람들은 제 고통이 즐거운 모양입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대답할 힘도 변명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저 묵묵히 상자들을 하나씩 리어카에 싣습니다. 손이 미끄러워 상자 하나가 바닥에 떨어집니다. 쿵소리와 함께 나무 조각들이 튕겨나갑니다. 뭔가 금속성 소리도 들립니다. 조심하지도 못하네. 쓸모없는 건 며느리도 마찬가지야. 돈도 못 벌고 애도 못 낳고 그러면서 뭐가 아까워서 위자료를 달라고 했대? 시어머니의 마지막 한마디가 등에 박힙니다. 쓸모없다. 10년 동안 제가 들은 말입니다. 쓸모없는 며느리, 돈도 못 버는 며느리, 아들도 못 낳는 며느리. 저는 이 집에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집안일 하는 기계였습니다. 아니, 기계보다 못했습니다. 기계는 고장나면 고쳐주기라도 하니까요. 상자를 다시 주워 담으려는데 깨진 틈 사이로 뭔가 반짝입니다. 금빛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빗물에 씻긴 그 무언가가 희미하게 빛을 냅니다. 하지만 자세히 볼 겨를이 없습니다. 빨리 이곳을 떠나야 합니다. 더 이상 이 사람들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마지막 상자를 싣고 리어카 손잡이를 잡습니다.
녹이 슬어 삐걱거리는 소리가 납니다. 제 인생 소리 같습니다. 낡고 쓸모없고 삐걱거리는. 저는 천천히 대문을 향해 걷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뒤돌아보면 무너질 것 같습니다. 아니, 뒤돌아보면 주저앉아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다시는 오지 마. 너 같은 며느리 없는 게 우리 집안에 더 좋아. 어차피 민우는 다음 주에 재벌 집딸이랑 맞선 본다. 그 집딸은 학벌도 좋고 집안도 좋고 돈도 많대. 너 같은 거지 출신이랑은 비교도 안 되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립니다. 거지 출신. 그 말이 가슴을 후벼 팝니다. 저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게 죄입니까? 대학도 장학금 받아 나왔고 아르바이트 3개 해가며 생활비 벌었습니다. 그게 죄입니까?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습니다. 빗물이 얼굴을 적십니다. 이번엔 확실히 눈물이 섞여 있습니다. 리어카 바퀴가 돌아갑니다. 덜컹덜컹 소리를 내며 10년의 세월과 작별합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던 10년, 한 번도 제대로 된 감사 인사를 듣지 못했던 10년, 명절 때마다 친정에 가지 못하고 시댁일만 했던 10년. 대문을 나서는 순간 뒤에서 쾅 하고 문 닫히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자물쇠 잠그는 소리까지. 이제 정말 끝입니다. 저는 빗속에 홀로 서 있습니다. 손에는 녹슨 리어카, 등에는 젖은 배낭 하나. 42년 인생이 고작 이것뿐입니다. 통장에는 8만 원. 갈 곳도 기댈 곳도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요? 고물상이라도 찾아가야 합니다. 이것들을 팔아서 당장 오늘 밤이라도 버텨야 합니다. 하루 이틀 묵을 찜질방이라도 찾아야 합니다. 리어카를 끌고 골목을 나섭니다. 바퀴가 돌 때마다 상자들이 덜컹거립니다. 그때 아까 깨진 상자에서 본 그 금빛이 다시 눈에 들어옵니다. 빗물에 씻긴 깨진 틈 사이로 뭔가 광택 나는 것이 보입니다. 금속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 평범한 쓰레기와는 다른 무언가입니다. 저는 리어카를 멈추고 그 상자를 조심스럽게 들여다봅니다. 손을 뻗어 그것을 만지려는 순간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끝에 닿습니다. 물에 씻긴 깨진 상자 틈 사이로 뭔가 단단하고 무거운 것이 만져집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 조각들을 조심스럽게 걷어냅니다. 그 순간 흐린 하늘 아래에서도 은은하게 빛나는 금빛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게 뭐지? 작은 물건입니다. 손바닥만 한 크기. 하지만 무게감이 심상치 않습니다. 표면에는 복잡한 용 문양이 새겨져 있고 금빛 광택이 흐릅니다. 설마 진짜 금은 아니겠죠. 고물상에서도 안 받아간다던 쓰레기인데. 하지만 이상하게 심장이 빠르게 뜁니다. 젖은 천으로 조심스럽게 닦아봅니다. 금빛이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바닥 부분에는 한자로 뭔가 새겨져 있는데 제가 알아볼 수 없는 고어체입니다. 옆에 있던 다른 상자들도 열어봅니다. 하얀 도자기 파편들, 다랑아리처럼 생긴 것들, 그리고 두루마리로 말린 낡은 종이들. 그림 같습니다. 아저씨, 이거 고물 사세요? 동네 대박 고물상 앞에 섰습니다. 50대 남자가 담배를 피우며 나옵니다. 리어카를 훑어보더니 시큰둥하게 고개를 젓습니다. 이런 고물 요새 안 받아요. 처리 비용이 더 들어가서. 그럼 이건요? 저는 조심스럽게 천에 싼 금빛 물건을 꺼냅니다. 아저씨의 눈빛이 순간 변합니다. 입에 물고 있던 담배가 그대로 바닥에 떨어집니다. 급히 물건을 받아들고 돋보기를 꺼내 살펴봅니다. 손이 떨리고 있습니다. 아줌마, 이거 어디서 났어요? 이혼 위자료로 받은 고물들 중에 있었어요. 값어치가 있나요?
아저씨가 침을 꿀꺽 삼킵니다.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국립중앙박물관 가보세요. 용산에. 이거 조선시대 유물 같은데 제가 건드리면 큰일 납니다. 국립중앙박물관까지 버스를 4번 갈아탔습니다. 큰 가방에 상자들을 모두 담아왔습니다. 젖은 옷 그대로, 헝클어진 머리 그대로.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유물 감정을 받고 싶으신가요? 안내 데스크 직원이 저를 의심스럽게 봅니다. 초라한 몰골의 여자가 유물 감정이라니. 네, 이것 좀 봐주세요. 천을 풀어 물건을 꺼냅니다. 직원의 얼굴이 굳습니다. 급히 전화를 걸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하계사님, 지금 바로 나와보세요. 잠시 후 흰 가운을 입은 60대 남자가 달려옵니다. 물건을 보는 순간 숨을 헐떡입니다. 손님, 이걸 어디서 구하셨습니까? 제 것인데요. 이혼할 때 받은. 다른 것들도 있습니까? 전부 가져오셨습니까? 네, 여기 있어요. 가방을 엽니다. 도자기 파편들, 두루마리 그림들, 금속 물건들. 하계사님의 손이 떨립니다. 관장님께 즉시 보고하겠습니다. 감정실로 가시죠. 감정실로 안내됩니다. 넓은 책상 위에 물건들이 하나씩 펼쳐집니다. 하계사님이 흰 장갑을 끼고 금인장을 듭니다. 현미경으로 살피고 무게를 재고 사진을 찍습니다. 1시간이 넘게 걸립니다. 강수진 씨 맞으십니까? 네네. 이건 조선 중기 왕실 금인장입니다. 국왕의 명령을 증명하는 도장이에요. 숨이 멎습니다. 다른 전문가들도 불러야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30분 후 감정실에는 5명의 전문가가 모여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하나 물건을 살펴봅니다. 중간중간 이럴 수가, 믿을 수 없어 같은 말들이 들립니다. 이 백자는 조선 후기 다랑아리입니다. 국보급입니다. 이 그림들 겸재정선의 진품 산수와 세점입니다. 옥새도 왕실 유물로 확인됩니다. 이 청동 향로도 고려시대 작품입니다.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하지만 저는 멍하니 앉아 있을 뿐입니다. 현실 같지 않습니다. 2시간 후 감정단장이 저를 똑바로 쳐다봅니다. 강수진 씨, 네. 전체 감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가 서류를 펼칩니다. 총 12점의 유물이 확인됐습니다. 금인장 1점, 백자 다랑아리 2점, 겸재정선, 산수화 3점, 왕실 옥새 1점, 고려 청동 향로 1점, 그 외 소품 4점. 심장이 터질 듯 뜁니다. 이 중 9점이 국가지정 문화재급으로 개인 소장이 불가능합니다. 국가 매입 대상입니다. 얼마나? 목소리가 떨립니다. 금인장만 200억 원 이상입니다. 백자 다랑아리 2점 각각 150억씩, 겸재정선 산수화 3점 각각 100억씩, 옥새 100억, 청동향로 50억. 숫자가 머릿속에서 뒤섞입니다. 총액. 감정단장이 잠시 멈췄다가 천천히 말합니다. 1,000억 원입니다. 1,000억? 1,000억 원. 네. 얼마라고요? 1,000억 원입니다. 강수진 씨. 정확하게는 1,150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세상이 빙글 돕니다. 의자를 꽉 잡지 않으면 쓰러질 것 같습니다. 이건 농담. 아니죠? 농담 아닙니다. 이 유물들은 대한민국 문화재로 등록될 것이고 국가에서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절차는 3개월 정도 걸리지만 성금도 가능합니다. 1,000억이요. 저한테 1,000억이요? 눈물이 쏟아집니다. 참을 수가 없습니다. 10년 동안 쓰레기 취급받았던 며느리에게
빗속에서 리어카 끌던 여자에게, 통장 잔고 8만 원이었던 사람에게, 쓰레기라던 고물이, 네, 시어머니가 쓰레기라고 했어요. 고물상에서도 안 받아간다고 감정단장이 부드럽게 말합니다. 이건 쓰레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보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강수진 씨는 그가 미소 짓습니다. 1,000억 원의 주인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펑펑 울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행복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강수진 씨, 이 서류에 서명해 주시면 절차가 시작됩니다. 박물관 행정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듭니다. 국가문화재 매입 계약서. 금액 1,150억 원. 믿을 수 없는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성금으로 300억 원이 일주일 내로 입금됩니다. 나머지는 3개월 후 전액 지급됩니다. 저는 서명합니다. 강수진. 10년 전 빗속에서 리어카 끌던 그 이름 그대로. 축하드립니다. 강수진 씨. 그리고 감정단장이 명함을 건넵니다. 혹시 골동품 사업에 관심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이런 안목을 가진 분은 흔치 않습니다. 안목이라니. 저는 그냥 쓰레기를 주었을 뿐인데 일주일 후 통장에 숫자가 찍힙니다. 300억. 저는 은행 앱을 열고 닫기를 10번도 넘게 반복합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진짜입니다. 그날 저는 찜질방 대신 호텔에 묵었습니다. 강남 한복판 특급 호텔. 하룻밤에 50만 원짜리 방. 욕조에 몸을 담그고 천장을 바라봅니다. 10년 전 빗속에서 떨던 그날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다짐합니다. 다시는 그때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석 달 후 나머지 850억이 입금됩니다. 저는 감정단장을 만납니다. 골동품 경매 사업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좋은 결정입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6개월 후 수진 옥션이 문을 엽니다. 강남 청담동 작은 사무실 하나. 직원 3명. 하지만 제 안목과 자본, 그리고 감정단장의 인맥이 있습니다. 첫 경매는 대박이었습니다. 고려청자 하나가 50억에 낙찰됩니다. 수수료 20%, 10억 원. 1년 만에 사무실을 넓히고 2년 만에 빌딩을 삽니다. 5년 후에는 업계 1위. 10년 후 저는 연매출 5천억 원 기업의 회장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회장님, 박영자 건설에서 골동품 경매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비서 김 과장의 말에 심장이 요동칩니다. 박영자 건설 10년입니다. 10년 만에 그 이름을 듣습니다. 상황 보고해 주세요. 부채 비율 300%, 석 달 내부도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집안 골동품을 처분하려고 합니다. 저는 서랍을 엽니다. 그 안에는 10년 전 물건들이 있습니다. 박영자가 손수 쓴 메모. 쓰레기 고물 처리할 것 수진에게 액자에 넣어 보관했습니다. 잊지 않기 위해서. 미팅 잡아주세요. 내일 오전 10시 우리 회사로. 알겠습니다, 회장님. 다음 날 오전 9시 50분. 접수 데스크에서 연락이 옵니다. 회장님, 박영자 건설 일행 도착하셨습니다. 3분 기다리게 하세요. 정확히 10시에 회의실로 안내하고요. 저는 거울을 봅니다. 샤넬 수트, 까르띠에 시계, 에르메스 가방. 완벽하게 정돈된 헤어스타일. 10년 전 그 초라했던 며느리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10시 정각. 회의실 문을 엽니다. 그들이 앉아 있습니다. 박영자, 박민우, 박은혜. 10년 만입니다. 시어머니 박영자는 더 이상 오만하지 않습니다. 73세, 굽은 허리, 초췌한 얼굴, 명품 코트 대신 낡은 재킷, 손에 든 해진 가방. 전 남편 박민우는 생기가 없습니다. 45세인데
50대처럼 보입니다. 술에 찌든 얼굴, 구겨진 정장, 삐뚤어진 넥타이. 시누이 박은혜는 제일 많이 변했습니다. 화려한 옷차림은 온데간데 없고 검은색 단정한 원피스. 명품 가방 대신 낡은 서류 가방. 앉으시죠. 제 목소리는 차갑습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앉습니다. 박영자가 제 얼굴을 봅니다. 하지만 알아보지 못합니다. 당연합니다. 10년 전 울던 며느리와 지금의 재벌 회장은 너무 다르니까요. 수진 옥션 대표 강수진입니다. 강수진. 제 이름을 말하는 순간 박영자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립니다. 강수진? 그 이름. 혹시? 하지만 확신하지 못합니다. 박영자 건설입니다.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소리에 겸손함이 묻어납니다. 10년 전 감이라고 소리치던 그 목소리가 의뢰하실 물품 보여주세요. 박은혜가 서류를 꺼냅니다. 떨리는 손으로 조선 백자 항아리 5점, 추사 김정희 서예 3점, 국립박물관 감정서, 총 예상 가격 3억 원, 금매시라고 들었습니다. 네, 이번 달 안에 팔아야 합니다. 박민우가 애절하게 말합니다. 10년 전 어머니 말씀대로 해라던 그 남자의 목소리가 이렇게 초라할 수 있다니. 금매는 수수료가 50%입니다. 50%요? 박영자의 얼굴이 하얗게 변합니다. 네, 리스크가 있으니까요. 싫으시면 다른 경매사 가세요. 냉정하게 말합니다. 그들은 서로를 봅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른 곳은 이미 거절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도자기들 위작 가능성 있어 보이는데요? 네, 아닙니다. 저희 집안 대대로 감정서가 있어도 경매 시장은 다릅니다. 최종 낙찰가가 예상보다 훨씬 낮을 수 있어요. 박영자의 손이 떨립니다. 그래도 진행하시겠습니까? 네, 진행하겠습니다. 그들이 일어섭니다. 나가려는데 박영자가 뒤돌아봅니다. 회장님 혹시 저희 은혜가 여기서 일할 수 있을까요? 경매 쪽 배우고 싶다고 10년 전 폐지 주우려고 라고 비웃던 사람이 제 밑에서 일하고 싶다고 합니다. 이력서 보내세요. 그들이 나갑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박영자가 제 손등을 흘깃봤습니다. 10년 전 뜨거운 국을 쏟아서 생긴 흉터. 그 흉터를 회장님, 박영자 건설 경매가 내일입니다. 김 과장이 보고합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저는 밤잠을 설쳤습니다. 10년 만에 재회. 박영자가 제 손등 흉터를 봤을 때 그 표정이 잊히지 않습니다. 의심하는 눈빛. 하지만 확신하지 못하는 표정. 예상 낙찰가는 3억 예상이었는데 위작 논란이 있어서 1,000만 원대로 떨어질 것 같습니다. 좋아요. 그대로 진행하세요. 다음 날 오후 2시 수진 옥션 경매장.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박영자 건설 도자기 경매. 저는 경매 단상 옆에 서 있습니다. 일반 참관석에 그들이 앉아 있습니다. 박영자, 박민우, 박은혜. 불안한 얼굴로 손을 꼭 쥐고 있습니다. 3억을 기대했을 겁니다. 50% 수수료 떼고도 1억 5천은 남으니까. 다음 품목, 조선 백자 항아리입니다. 시작가 1,000만 원. 경매사가 말합니다. 1,000만 원, 1,200만 원, 1,500만 원. 가격이 1,500만 원에서 멈춥니다. 예상보다 훨씬 낮습니다. 박영자의 얼굴이 하얗게 변합니다. 1,500만 원 낙찰입니다. 나머지 4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총 낙찰가 5천만 원. 수수료 50% 제하면 2,500만 원. 박영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뛰쳐나옵니다. 저는 천천히 그들을 따라갑니다.
복도 끝. 박영자가 벽에 기대 무너져 내립니다. 5천만 원. 고작 5천만 원. 어머니, 어떡해요. 이걸로는 이자도 못 갚아요. 박은혜가 울먹입니다. 박민우는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저는 그들 앞에 천천히 걸어갑니다. 구두 소리가 복도에 울립니다. 아쉽네요. 예상보다 많이 낮게 나왔습니다. 제 목소리가 차갑게 울립니다. 박영자가 고개를 듭니다. 그리고 제 얼굴을 봅니다. 눈이 마주칩니다. 10년 만에 이렇게 가까이에서 회장님, 송금은 언제? 말을 하던 박영자의 시선이 제 손에 멈춥니다. 서류를 쥔 제 오른손 손등. 그곳에 흉터. 10년 전 뜨거운 국을 쏟아서 생긴 그 흉터. 박영자의 눈이 커집니다. 입술이 떨립니다. 그 흉터. 저는 손을 천천히 들어 올립니다. 흉터가 선명하게 보이도록. 이거요? 10년 됐네요. 너, 설마. 박영자가 벌떡 일어섭니다. 제 얼굴을 가까이에서 봅니다. 떨리는 손으로 제 팔을 잡습니다. 수진이냐? 네, 어머님. 저는 차갑게 미소 짓습니다. 강수진입니다. 10년 전 쓰레기 고물 받고 쫓겨났던 며느리요. 박영자가 뒤로 휘청입니다. 박민우와 박은혜가 동시에 소리칩니다. 뭐? 수진이 언니? 네. 반갑습니다. 10년 만이네요. 저는 그들을 둘러봅니다. 초췌한 얼굴들, 절망에 찬 눈빛들, 10년 전 빗속에서 저를 비웃던 그 사람들. 어떻게 이런. 박영자가 말을 더듬습니다. 궁금하세요? 어떻게 제가 여기 있는지? 저는 천천히 말합니다. 어머님이 주신 쓰레기 덕분입니다. 그 리어카에 실린 고물들이요. 조선 왕실 금인장, 백자 다랑아리, 겸재정선 진품. 기억나세요? 고물상에서도 안 받아갈 쓰레기라고 하셨죠? 그게 국가에서 1150억 원에 매입했습니다. 그 돈으로 이 회사를 만들었어요. 10년 걸렸네요. 어머님 덕분에 재벌이 됐습니다. 박영자가 벽에 손을 짚습니다. 숨이 가빠집니다. 안 돼. 그건 우리 집안 가보였어. 쓰레기라며 저한테 주셨잖아요. CCTV에 다 찍혀 있고 문자 기록도 있어요. 쓰레기나 처리하고 꺼져라고 쓰셨죠. 저는 핸드백에서 액자를 꺼냅니다. 10년 전 박영자가 쓴 메모. 쓰레기 고물 처리할 것 수진에게. 이것도 보관하고 있어요. 잊지 않으려고요. 수진아. 박민우가 다가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때 내가 잘못했어. 제발 우리 좀. 미안하다고요? 저는 그를 차갑게 봅니다. 10년 전 빗속에서 저 혼자 리어카 끌 때는 왜 안 도와주셨어요? 제가 무릎 꿇고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할 때는 왜 고개도 안 돌리셨어요? 그건 됐어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는 말 듣고 싶지 않아요. 박은혜가 제 앞에 무릎 꿇습니다. 언니 제발이요. 우리 정말 끝이에요. 회사 망하면 우리 집도 넘어가요. 제발 도와주세요. 폐지 주우려고 했죠? 저는 그때 그 말을 그대로 돌려줍니다. 이제 진짜 폐지 주우셔야 할 것 같네요. 박영자가 제 발을 붙잡습니다. 73세 노인이 바닥에 엎드립니다. 수진아, 제발. 내가 잘못했다. 내가 미쳤었어. 제발 우리 좀 살려줘. 10년입니다. 10년을 기다렸습니다. 이 순간을. 하지만 이상하게도 속이 시원하지 않습니다. 통쾌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허무합니다. 일어나세요, 어머님. 수진아. 송금은 3일 후 됩니다. 2,500만 원. 그걸로 뭘 하실지는 어머님 선택이에요.
저는 돌아섭니다. 그리고 다시는 저를 찾지 마세요. 우리는 이제 남입니다. 복도를 걸어갑니다. 뒤에서 박영자의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저는 멈추지 않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20층 사무실로 올라갑니다. 창밖을 봅니다. 서울 야경. 10년 전엔 상상도 못했던 풍경. 김 과장이 노크합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하지만 눈물이 납니다. 왜 우는지 모르겠습니다. 복수했는데, 이겼는데, 왜 이렇게 슬픈 걸까요?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일주일 후, 김 과장이 황급히 사무실로 뛰어들어옵니다. 손에는 법원 서류가 들려 있습니다. 박영자가 소송을 걸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받아봅니다. 원고 박영자, 피고 강수진, 청구 금액 1,150억 원. 주장 내용 10년 전 며느리가 시댁의 귀중한 골동품을 불법으로 취득했다. 해당 유물은 원래 박씨 집안의 가보였다. 예상했던 수순이네요. 저는 차분하게 말합니다. 이미 준비했습니다. 10년 전부터 변호사 선임했어요? 네, 대한민국 최고 변호사입니다. 회장님, 한 달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법정. 방청객들이 가득 찹니다. 언론사 기자들도 보입니다. 1,000억 며느리 대 시어머니 법정 대결이라는 제목으로 뉴스에 났습니다. 저는 피고석에 앉습니다. 샤넬 수트, 진주 목걸이, 흐트러짐 없는 모습. 원고석에는 박영자, 박민우, 박은혜가 앉아 있습니다. 10년 전과는 정반대 모습입니다.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판사가 입장합니다. 원고 측 증인 박영자 씨 나오십시오. 박영자가 증인석에 섭니다. 목소리에 떨림이 없습니다. 연습을 많이 했나 봅니다. 증인은 피고와 어떤 관계입니까? 전 며느리입니다. 10년 전 제 아들과 이혼했습니다. 이혼 당시 상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는 평범하게 이혼 절차를 밟았습니다. 위자료는 현금 대신 집안의 오래된 물건들을 주기로 했습니다. 저희 시아버지께서 모으셨던 골동품들이었는데 당시엔 가치를 몰랐습니다. 그 물건들이 나중에 국보급 유물로 밝혀졌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10년 후 뉴스를 보고 알았습니다. 강수진이라는 여자가 1,000억 원대 유물을 국가에 팔았다는 기사를요. 그게 바로 제 며느리였고 그 유물들이 저희 집안 물건이었습니다. 원고는 왜 10년 동안 찾지 않았습니까? 가치를 몰랐습니다. 오래된 고물로만 알았습니다. 알았더라면 당연히 주지 않았을 겁니다. 박영자의 증언이 끝납니다. 거짓말입니다. 완벽한 거짓말입니다. 피고 측 변호인, 반론하십시오. 제 변호사가 일어섭니다. 60대 남자, 30년 경력의 베테랑입니다. 재판장님, 원고의 주장은 거짓입니다. 증거를 제시하겠습니다. 변호사가 태블릿을 조작합니다. 스크린에 문자 메시지가 뜹니다. 첫 번째 증거, 이혼 당일 원고가 피고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입니다. 2015년 3월 15일 오후 3시 42분. 발신 박영자, 수신 강수진. 쓰레기 고물이나 처리하고 꺼져. 리어카도 줄 테니. 2015년 3월 15일 오후 4시 18분. 발신 박영자, 수신 강수진. 고물상에서도 안 받아갈 쓰레기들. 네가 버려. 버리는 것도 돈 드니까 네가 해. 법정이 술렁입니다. 박영자의 얼굴이 하얗게 변합니다. 원고는 가치를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문자에는 명확히 쓰레기라고 표현했습니다. 고물상에서도 안 받아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증거입니다. 영상이 재생됩니다. 10년 전 그날
빗속에서 리어카의 고무를 씹는 제 모습. 처마 밑에서 팔짱 끼고 비웃는 박영자와 박은혜. 그리고 박영자가 손으로 저를 가리키며 뭔가 말하는 장면. 음성을 확대하겠습니다. 쓰레기나 처리해. 쓸모없는 건 며느리도 고물도 마찬가지야. 박영자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립니다. 방청객들이 웅성거립니다. 세 번째 증거, 이혼 조정 조서입니다. 서류가 스크린에 뜹니다. 위자료 항목을 보십시오. 현금 지급 없음. 고물 및 폐품 일체를 위자료로 지급함. 가치 산정 불가로 무상 양도함. 원고 박영자가 직접 서명했습니다. 무상 양도라는 표현에 주목해 주십시오. 변호사가 저를 가리킵니다. 피고 강수진 증인석에 나와 주십시오. 저는 천천히 증인석에 앉습니다. 박영자와 눈이 마주칩니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와 절망이 섞여 있습니다. 피고는 10년 전 무엇을 받았습니까? 녹슨 리어카 한 대와 그 안에 담긴 고물들입니다. 그것들이 가치 있는 유물인 줄 알았습니까? 전혀 몰랐습니다. 저도 쓰레기로만 알았습니다. 고물상에 가서야 이상한 물건이라는 걸 알았고 박물관에서 감정을 받았습니다. 피고의 손등을 보여주십시오. 저는 오른손을 듭니다. 손등의 흉터가 선명합니다. 이 흉터는 어떻게 생긴 겁니까? 10년 전 원고 박영자가 뜨거운 국을 제 손에 쏟아서 생긴 화상입니다. 고의였습니까? 네. 제가 식사 준비가 늦었다는 이유로 제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제시합니다. 피고의 병원 치료 기록입니다. 10년간 총 32차례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화상, 타박상, 찰과상, 모두 가정폭력 기록입니다. 사진들이 스크린에 뜹니다. 멍든 팔, 긁힌 얼굴, 화상 자국. 10년간 제가 참았던 것들. 방청석에서 한숨소리가 들립니다. 재판장님, 원고는 며느리를 10년간 학대했습니다. 그리고 이혼 시 쓰레기를 위자료로 줬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1000억이 됐다고 해서 돌려달라는 것은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성립하지 않습니다. 원고 측 최후 변론 있습니까? 박영자의 변호사가 일어서지만 할 말이 없습니다. 모든 증거가 명확합니다. 피고 강수진, 최후 진술하십시오. 저는 천천히 일어섭니다. 박영자를 똑바로 봅니다. 10년 전 저는 쓰레기를 받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버리라고 한 것들을요. 그 쓰레기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이제 제 것입니다. 2주일 후 판결이 나옵니다. 원고 패소. 피고 강수진의 유물 소유권을 인정함. 원고는 피고에게 소송 비용 1억 원을 배상하라. 박영자가 무너집니다. 법정 밖에서 박민우가 저를 막아섭니다. 수진아, 회장님, 제발이요. 우리 회사에 투자해 주세요. 아니면 저라도 고용해 주세요. 이력서 보내세요. 희망이 보이는 그의 얼굴. 하지만 저는 차갑게 말합니다. 불합격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회장님, 박민우 씨 이력서가 들어왔습니다. 법정 판결 일주일 후 김 과장이 보고합니다. 저는 이력서를 받아봅니다. 박민우 45세, 학력 지방대 졸업, 경력 박영자 건설 전무 15년, 지원부서 경매보조. 불합격 처리하세요. 네, 회장님. 그리고 박은혜 씨도 사무직으로 지원했습니다. 똑같이 처리하세요. 김 과장이 나갑니다. 저는 창밖을 봅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사무실 리모델링이 완료되는 날. 회장님, 설치 완료했습니다. 인테리어 업체 직원이 들어옵니다. 저는 천천히 회장실 중앙으로 걸어갑니다. 그곳에 그것이 있습니다. 10년 전 그 녹슨 리어카. 유리 케이스 안에 조명을 받으며 전시돼 있습니다.
10년 전 그대로. 녹슨 바퀴, 삐걱거리던 손잡이, 쓰레기를 실었던 그 리어카. 옆 벽에는 대형 액자가 걸려 있습니다. 그 안에는 사진 5장. 조선 왕실 금인장, 백자 다랑아리 2점, 겸재정선, 산수화 3점. 그리고 아래 작은 명패. 1150억의 시작. 완벽합니다. 저는 리어카를 천천히 한 바퀴 돕니다. 10년 전 빗속에서 이것을 끌던 제 모습이 떠오릅니다. 젖은 머리, 울음 섞인 얼굴, 떨리던 손, 그리고 시어머니의 비웃음. 회장님, 방문객이 있습니다. 접수 데스크에서 연락이 옵니다. 누구죠? 박영자, 박민우, 박은혜 세 분이 회장님을 뵙고 싶다고. 심장이 한번 뜁니다. 또 왔군요. 로비에서 30분 기다리게 하세요. 그리고 정확히 30분 후에 제 사무실로 안내하세요. 30분. 제가 10년 전 그 집 마당에서 리어카에 짐 싣는 데 걸린 시간입니다. 30분 후 문이 열립니다. 그들이 들어옵니다. 박영자는 지팡이를 짚고 있습니다. 박민우는 머리가 더 벗겨졌습니다. 박은혜는 화장기 없는 맨얼굴입니다. 그들의 눈이 사무실 중앙의 리어카에 멈춥니다. 저게. 박영자가 리어카를 가리킵니다. 손이 떨립니다. 네, 어머님. 10년 전 그 리어카예요. 쓰레기 실으라고 주신 것. 저는 리어카 옆에 섭니다. 이 리어카가 저를 여기까지 끌고 왔습니다. 수진아. 박영자가 한 걸음 다가옵니다. 우리 회사 파산했어. 집도 경매로 넘어갔어. 이제 정말 갈 곳이 없단다. 그래서 저한테 온 거예요? 제발 도와줘. 넌 돈이 많잖아. 1,000억이 넘잖아. 우리한테 10억만. 아니 1억만 빌려줘. 어머님. 저는 차갑게 말합니다. 10년 전 제가 무릎 꿇고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할 때 뭐라고 하셨죠? 쓸모없는 건 버려야 한다고 하셨죠. 박민우가 앞으로 나섭니다. 수진아, 우리 한때 부부였잖아. 정 없어? 내가 잘못했어. 진심으로 사과할게. 정이요? 저는 웃음이 나옵니다. 오빠는 저한테 단 한 번도 정을 보인 적 없어요. 결혼 10년 동안 생일 축하한다는 말 한 번, 고맙다는 말 한 번, 사랑한다는 말 한 번 없었어요. 박은혜가 울먹입니다. 언니, 저 정말 반성했어요. 그때 제가 너무 어렸어요. 철이 없었어요. 지금도 어리네요. 반성은 상대에게 용서받기 위해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책상 서랍을 엽니다. 그 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냅니다. 2,500만 원 수표예요. 경매 낙찰금에서 수수료 뺀 금액. 박영자가 봉투를 받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고작? 이것뿐이야? 네. 이게 끝이에요. 더 이상 우리 사이에 재산 관계는 없습니다. 수진아. 박영자가 소리칩니다. 10년 전 그 목소리로. 넌 이렇게 냉정한 애가 아니었어. 착하고 순했던 며느리였잖아. 그 착하고 순한 며느리는 10년 전 죽었어요. 저는 그들에게 등을 돌립니다. 빗속에서 쓰레기 끌고 나갈 때 죽었어요. 수진아, 이 은혜도 모르는 년아. 박영자가 지팡이를 바닥에 내리칩니다. 은혜요? 어떤 은혜요? 저는 천천히 돌아섭니다. 저를 키워준 은혜요? 아니요, 10년간 무급 가정부로 부렸죠. 먹여준 은혜요? 제가 번 돈으로 집안 살림 다 했어요. 며느리로 맞아준 은혜요? 저는 손등의 흉터를 보여줍니다. 이게 은혜의 증거예요? 박영자의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분노와 굴욕이 섞인 표정. 너 같은 년은 천벌 받을 거야. 이미 받았어요. 10년 동안. 저는 인터폰을 누릅니다. 김 과장, 손님들 나가실 수 있게 안내해 주세요. 안 돼. 수진아.
박민우가 제 팔을 잡습니다. 저는 그 손을 뿌리칩니다. 다시는 저를 찾지 마세요. 다음엔 경찰 부를 겁니다. 경비가 들어와 그들을 안내합니다. 박영자가 끌려나가며 소리칩니다. 너도 언젠가 후회할 거야. 외롭게 늙어서 죽을 거야. 문이 닫힙니다. 고요해집니다. 저는 리어카 앞에 섭니다. 녹슨 손잡이에 손을 얹습니다. 차갑습니다. 10년 전 그날처럼. 회장님, 괜찮으세요? 김 과장이 들어옵니다. 네, 괜찮아요. 정말 안 도와주실 거예요? 네. 저는 창밖을 봅니다. 석양이 집니다. 착한 사람이 되는 것보다 강한 사람이 되는 게 더 중요해요. 김 과장. 네, 회장님.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 혼자 남습니다. 리어카를 바라봅니다. 조명을 받아 은은하게 빛납니다. 10년 전 빗속, 절망 속에서 이것을 끌던 제 모습, 그리고 지금 20층 사무실에서 이것을 내려다보는 제 모습. 감사합니다, 어머님. 저는 작게 중얼거립니다. 쓰레기가 저를 여기까지 끌고 왔네요. 리어카가 대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닙니다. 저에게는 이 회사가, 직원들이, 그리고 제 삶이 있습니다. 녹슨 리어카와 함께 시작한 새로운 인생. 이제 진짜 제 인생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감동을 드렸다면, 앞으로도 당신의 여정에 감동 가득한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응원의 마음도 댓글로 부탁드려요. 당신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인형극장이었습니다.